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오늘도 관망 흐름을 나타냅니다. 현재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요. 2065선, 최근에 사흘, 나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진정시키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어제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0.7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722포인트 최근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7억 매수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는 약세를 기록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을 놓고 증권사들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보합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합니다. 아모레퍼스펙 역시 보합이고요. SGS, 삼성생명이 1에서 2%대 하락세. 오늘 통신업종이 강세인데요. SK텔레콤 저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5%, LG화학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나네요.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시장의 다음 카카오가 오늘 2.2% 오릅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의 강세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조정, CJENM이 0.9%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산성 LNS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로메드와 로엔이 0.7%대 상승세, 오늘 OCI 머티리얼즈가 2.5% 넘는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라던가 현대산업 등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거발업체 중에서도 부동산 가운데서는 국내 주택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들, 해양 플랜트 쪽이 아니라 국내 건축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리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가지면서 현대산업이 오늘 3% 넘게 오르고요. GS건설 역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 같은 건자재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벽산이 오늘 7%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이어오던 박스권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양봉을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8,9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벽산의 한 달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28% 이상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벽산뿐만이 아니라 한샘, 대림비엔코 같은 건자재,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우리 부동산, 건축 시장의 상승과 함께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셀바이오텍은 유산균 업체를 대부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유산균과 관련해서 홈쇼핑 쪽에 팔고 있는데 사실 내추럴 엔도텍의 하락과 함께 의미 없이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그리고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일과 비슷한 2065포인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순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발목을 좀 잡아 이끄는 모습입니다. 2070포인트 선에서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지금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앞으로 이제 다가올 대외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실적이나 환율 등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서도 알 수 있지만 2065.28로 전 거래일 대비해서 크게 변동 없이 장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었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이틀 연속 나왔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연고점 갱신하고 있는 코스닥과는 반대로 이 코스피 자체적으로는 지금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연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보다 탄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722포인트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연중 신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또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상승세 편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종가 확인해보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2064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85% 오른 722.52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대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약세로 치우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빠져 있었던 대형주들의 반등세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계업종 내에서 반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산인프라포, 그다음 한진중공업, SK텔레콤, 대한항공, 한전기술 같이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주식들이 저평가 논란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세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금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대림비엔코, 현대리바트, 벽산 같은 이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이 금일은 좀 강하게 좀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통신주들, SK텔레콤, LG U+, KT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이슈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동반이 되면서 금일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의약품 쪽에서 삼성제약, 유한양행 그리고 또 근화제약, JW 중해신약 같은 종목들도 견고하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불확실성과는 상관없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반등세 그리고 또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종목별 차별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긴 했지만 일부 종목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매도권에 놓여 있긴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가까이 빠지면서 시장 자체는 좀 약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지지선이 2070선에서 2060 사이 2065포인트로 206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 하는 견제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특징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났나요? 네, 오늘 코스닥 722포인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잘 끝났다라고 일단 총평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무려 4% 이상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국일제지가 오늘 액면분할을 했는데 오늘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오늘 4%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부 이제 종이목재주들이 자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상한가 폭 확대에 따라서 좀 자산주로 몰리는 그런 어떤 매기세도 조금 보였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섬유 의류 업종도 오늘 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좋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기대감으로 인해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외 정보기기 업종, 기타 제조 업종, 인터넷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비금속과 제약 그리고 유통, 방송 서비스 업종이 소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메르스 관련주들이 또다시 이제 갈림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메르스에 따른 주가 조작이라든지 테마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의 급등세가 나왔던 메르스 관련주들은 또다시 하락세로 좀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0과 KM 같은 종목이 이제 10%대 하락세로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메르스 사태에 좀 직격탄을 맞은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듯 했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또다시 약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온 같은 경우가 2% 정도의 하락 그리고 삼성 LNS도 1%대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웹젠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뮤 오리진과 함께 그리고 중국의 뮤 온라인의 지적재산권을 판매를 했는데 그 현지에서 좀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10% 이상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대장주라고 모바일 게임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와 게임빌은 연일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셀트리온이 2%대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다음 카카오도 2%대의 상승 그리고 메디톡스는 2%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손동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증시가 1%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6월 9일 상해 종합지수는 오전장에서 이제 전일 대비 1.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지금 5,090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오히려 조금 그 하락세가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에 편입된 전체 1,090개 업체 가운데서 630개 기업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서 은행업 혼합 소유재 개혁에 지속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은행하고 우량주 중심의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는데요. 증시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따른 부담과 전일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미국 고용 호재에 따라서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불거진 점, 그리고 5월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2% 상승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고 생산자 물가가 4.6%로 큰 폭 하락한 점이 좀 수요 둔화 우려를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하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호재하고 차익 실현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SCI의 A주 편입 여부의 경우에는 발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이후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본 증시는 그 엔화가 두 달내로 최고치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스 채무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1.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닛산 자동차와 내수 비중이 17%에 불과한 일본 로봇 업체 등이 약 2.9% 그리고 1.1%씩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토픽스 지수 역시 4월 30일 이후 일간 최대 하락 수준의 1%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주가 강세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엔화 약세로 인한 실적 개선 전망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또 같이 팔았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의 매매가 이루어졌나요? 네, 일단 국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고요.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5월 말부터 해서 그나마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던 것이 이 외국인들의 매수였었는데 최근에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 전기전자 부분을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화학과 통신, 아까 말씀드린 그 LG U+ 그리고 또 SK텔레콤 같은 이 화학 통신 종목 쪽으로는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섬유,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유통과 건설 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그리고 또 대림비엔코,
벽산 같은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그 기관들의 수급 특징주를 살펴볼 때 이 과거와 다르게 트렌드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서 이 매수나 매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산발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저가 매수세로 조금씩 유통이랑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고 화학과 통신 쪽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 유통과 건설 쪽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이 지금 코스피 시장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수급이 끝까지 뒷받침되는 경우가 하루 변동성이 커지면서 쉽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를 확인해 봤고요. 원달러 환율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금일 이제 미국 달러화 강세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 좀 오늘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벤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독일을 방문한 상황인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바로 이제 미국 경기나 이런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달러와 유로화가 서로 이제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강달러 현상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순식간에 거의 1초 만에 달러가 100T가량, 달러 인덱스가 100T가량 움직였고요. 100T이면은 거의 1%입니다. 그래서 뉴욕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떨어진 폭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0.5% 정도까지는 1% 떨어지고 0.5%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달러화는 원달러 환율은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황, 그리고 원엔 환율은 반대로 달러에 반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자동차 주들을 보고 똑같이 매매를 한다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원엔 환율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금일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을 보실 때 있어서는 이제 산업 동향을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나 이제 오늘 밤에는 별다른 큰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좀 보합권에서 1,100원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30억 매도로 집계가 됐네요. 하지만 매도 규모를 거의 모두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222억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위주의 매매가 나왔는지도 확인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일부 종목으로 조금 편입이 됐다라고 조금 집중됐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한 22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30억 넘게 다음 카카오를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쇼커버링성 그런 매수 물량이라고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셀바이오텍이 한 57억 원,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41억 원, 한국토지 신탁이 이제 지분 변경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다 완료된 후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약 32억 원 넘게 매수가로 지금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프리카TV, 웹젠, 오시아인 머틀리얼즈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마스크팩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산성 LNS를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48억 원을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코스온 그리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왔는데 일부 좀 차익 실현성 물량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가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를 18억 원 넘게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 포스코캠텍, 신일제약, 유진기업, 녹십자셀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세를 살펴보게 되면 금일 10% 이상 급등한 종목이죠. 바로 웹젠을 좀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6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중국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가중치를 주지 않았나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제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10%대 강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유산균 시장이 어느 정도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가중치익을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금일 양쪽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그 뒤를 이어 다음 카카오를 22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파루, 안랩, 동아기업, 솔브레인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일부 종목을 좀 집중적인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을 136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금일 하락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를 이어 원익 IPS, 그리고 파라다이스, GS홈쇼핑, KH바텍, 그리고 토비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전반적인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수 선물도 이제 지금 마감이 막 됐네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명주입니다. 자, 지수 선물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양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5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나요? 예, 우리 선물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3포인트 하락한 253.9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약보합에서 마감되면서 전일 종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이틀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금일 좀 확대되었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 255포인트, 시장의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초입 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구간대를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 이후에 바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을 했지만 종가상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시장은 좀 견조하게 마감이 된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손을 좀 놓는 모습, 다시 말하면 좀 상승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장 후반부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재매수세를 가동시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만기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틀 이내,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겠고요. 여전히 좀 시장은 하단부에서 견조한 지지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각 의견으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는 쪽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255포인트를 돌파했을 경우에 한 256포인트까지 재안착하는 여부가 다음 시장의 행보를 결정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 반등하는 여부를 체크하자라는 의견 제시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2060선 중반쯤에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 사흘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였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1,502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놓으며 지수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자, 어제보다 0.06% 내려간 2064.03을 기록하며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원전 2기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장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원자력 발전소 신설 쪽으로 변경한 건데요. 자, 이 소식에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각각 5%대 그리고 3%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자, 한전 KPS 역시 2%대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모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로 수급에 보탬이 되졌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하게가 반대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6% 이상 올라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되돌린 차로 3%대 초반의 강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모두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더욱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농심입니다. 대신증권에서 해당 종목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프리미엄 신제품 출시와 또 기존 제품 리뉴얼 등의 노력들에 힘입어서 하반기 이후에는 라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2분기부터 매출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하반기 이후에는 점유율도 다시 반등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장중에 7% 이상 크게 주가 올랐고요. 마감 때도 6%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다음으로 쌍방울입니다. 중국에서 속옷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쌍방울은 급성장 중인 중국 속옷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중국 홈쇼핑 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남성 속옷 제품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중국 매출이 무려 300~400%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격 제한폭 직전까지 훌쩍 올랐었고요. 역시 13.85%의 강한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코스닥의 좋은 사람들 역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가정용 중심의 B2C 그리고 건설사 빌트인 가구 중심의 B2B 이렇게 양쪽 모든 분야에서 성장할 거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리바트가 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스타일샵 추가 출점을 통한 B2C 부문 성장 그리고 현대건설 신규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B2B 부문 수혜까지 함께 동시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5% 이상 급등의 신고가를 기록한 뒤 4%대의 강세로 클로징벨을 울렸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인 종목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눈에 좀 익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대리바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도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건설 관련된 종목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화랑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들 금일 벽산을 시작으로 대림비엔코 그리고 현대리바트까지 상당히 강세로 나타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B2C 그리고 B2B 분야 양쪽 모두 성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도 늘면서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B2C 쪽에서 일단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 건설사 쪽 특판 물량 자체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잠실점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이 직매장 하나당 직매장 하나당 연간 80에서 한 100억 수준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한 6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연말까지 4개 이상의 직영점을 좀 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점 확대를 통해서 B2B 그리고 또 B2C 시장 자체를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데다가 순현금
기조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출점 확보를 통해서 이 B2C를 좀 강화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3년간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이 주방 가구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또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 매출도 올해 한 25%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자체가 나오면서 실적에다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뭐 낮은 부채 비율까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리바트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어제보다 0.85% 올라간 722.51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007년 12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22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오늘의 반등을 주도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기분 좋은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들 오늘 움직임 어땠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방 컴퍼니부터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이천시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새로 지은 물류기지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장중에 5%대 후반까지 상승했었고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상태로 2% 이상의 강세 나타내며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다음 카카오 역시 디자인 전문 기업 인수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죠. K벤처그룹이 UX 디자인 전문 기업인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의 지분 51%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해외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을 했던 경쟁력 있는 디자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호재로 작용해서 장중에 3%대 후반 상승률 기록했고요. 강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2.45% 올라간 채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뷰웍스 살펴보시죠. 자, KDB 대우증권 측에서 뷰웍스가 올 2분기를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기에 재진입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나란히 유입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 12%대 중반까지 훌쩍 뛰어서 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후 마감대는 9.69% 강세를 나타내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IBT입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인데요. 비타민C 이중 안정화 기술의 임상 실험에 성공하고 또 이번 달 안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화장품 제품을 국내외에 출시한다는 뉴스 덕분이었습니다. 이슈와 함께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올랐고요. 신고가 6,600원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G3BNT입니다. 안구건조증 신약이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최종 연구 단계만을 남겨뒀다는 소식 지난 5일에 전해졌었는데요. 특히 기존의 안구건조증 치료제보다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최종 승인이 통과될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왔었던 5일부터 3거래일째 계속 급등해온 흐름을 지금 차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까지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주도적으로 물량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C3TMB까지 5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G3BNT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G3BN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종군으로 살펴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근데 왜 소프트웨어 업종이 왜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뽑기느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텐데 이 G3BNT가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예전부터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제 G3 파마슈티컬을 2014년 6월 달에 설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에 지금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설립을 하면서 미국의 리제넥스 지분을
매도를 19% 가까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뭐 안구건조증에 따른 한국 독점권과 그리고 호주와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28개 국가의 반독점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투자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3BNT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이제 GBT201 그리고 GBT101이라고 하는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지금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데요. GBT201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과 그리고 각막염 치료제에 쓰이는 그런 물품이라 보시면 됐고, GBT101 같은 경우에는 뭐 수포성 표치박 리증 치료제라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 관련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이유로 인해 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느냐? 일단은 지금 현재 3상이 진행이 예정이고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구 건조증 신약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FDA의 3상 또한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안구 건조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약 24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중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약 63%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국내 시장은 1,30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노령화 관련 그런 이벤트도 많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서 눈물샘들이 굉장히 빠르게 마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안구건조증 시장은 연평균 10%대의 상승세가 지속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무적으로 그냥 단순히 놓고 본다면은 G3BNT는 현재 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 기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막염 치료제 관련해서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상황이고 2015년 하반기에 좀 임상 3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 약품의 가치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향후 기대감이 선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지만 국내 첫 사례라는 점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뭐 안구건조증 시장의 그런 성장세까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부분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5월 20일부터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의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금 창구를 통해서 또다시 7만 주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시총이 2,576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충분히 3,000억 이상까지의 가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탑5 종목에서 GNT3B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G3ENB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보합에서 끝이 났어요. 코스닥 대비 상당히 좀 주춤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세 가지 무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수급도 기관 외국인 동반, 금일 같은 경우도 동반 매도세가 나왔지만 실적 그리고 또 수급도 안 좋은 데다가 세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까지 긍정적일 것이 지금 뭐 크게 나타나지 않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바벨 전략으로 많이 잘 가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할로 좀 나누어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저가 매수세 유입을 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함이 극도에 지금 다달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뿐만이 아니고 뭐 환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2070선에서 2060 사이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 눈으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 발 좀 물러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반대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지지도 겨우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을 좀 차별해서 전략을 좀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일단 매도로 이틀새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향후 코스피 시장을 좀 반등세로 이끌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아래로 지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조금 더 유의하셔서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코스닥 시장 이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뛰어넘느냐 아니면 다시금 하락을 하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72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72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랑 그리고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은 가능할 것이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잠시 그 수급 현황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4월 중순 이후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신권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입이 들어왔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7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가니까 펀드 환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어떻게 보면 펀드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금이 순유입이 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이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많이 좀 매기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금 쪽에서 놓고 본다면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과거처럼 이렇게 큰의 어떤 매도세는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크게 급락을 나왔을 때 22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지하면서 다시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과 함께 캔들상의 그런 모습까지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더 상승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 쪽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보장되어 있는 중소형주,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이 가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건은 6월 15일이죠. 상한가, 하한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분명히 신용잔고가 높은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은 그냥 수익이 나는 구간이면 그냥 즐기시는 구간이 되시고 그렇지 않은 구간이라면 강한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6월 중순에 아주 중요한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김현수 연구원, 유안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어떤 종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리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팝타이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인트론 바이오가 이제 수익률 300%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3배 넘게 오른 거죠. 1.35%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유니셈이 250% 수익률, OCI 머티리얼즈가 6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60% 수익률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이 45.7%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최근 편입된 신규 종목 수익률 탑3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DMS가 12%, 모두투어가 7.2%, 동원개발이 4.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파티게임즈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을 11,300원에, 파티게임즈를 57,70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 자, 메리츠종금증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고요. 로만손이 21%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로만손 수익률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0.7% 수익률, 삼성전자가 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인의 마감 전략 함께합니다. 전문가들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 분의 전문가들의 시각 확인해보죠. 유진투자증권 잠시의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선물 옵션 만기의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유한타증권 선릉역 지점 이강혜 부장 제약과 반도체 장비 등 실적 호전주의 압축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소형주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시장의 투자 심리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도 상당히 좀 어수선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라는 문제 때문에 경기 활력 자체가 조금 정체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일부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화학업종이나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업종별로 본다면 역시 제약이나 바이오, 그다음에 IT 관련된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목들 중에 상승하는 종목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영향력이 적은 중소형주군이 상대적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모멘텀을 가진 종목 유지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 실적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 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IT 관련 부품 업종이나 소재 업종 종목군들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여전히 일부 바이오 업종 중심의 대응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나름대로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타난 수출 업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개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수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시즌 2분기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자, 문기웅의 실전 매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그것보다 혹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종목의 수익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웅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 어떤지부터 먼저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행히 두 종목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만 1,500원 매수가이고 현재가는 이제 다소 한 10% 이상 네.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화요일 날 1차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추가적으로 10% 추가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평균가가 87만 1,000원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방송을 지금 한 3번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3번에 나눠서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 총 편입 비중은 주식 비중이 지금 한 3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 비중을 총 100%를 기준으로 해서 종목당 몇 프로씩 또는 이렇게 분할 매수로 계속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크라운제과 롯데푸드가 그러니까 총 비중의 30% 정도를 네네.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70%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이 실전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라운제가 롯데푸드까지 모두 음식료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선정이 돼 있어요. 네.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운제과를 보는 포인트는 지금 일단 자회사 혜태제과 부분의 그 빈과 부분이 수익성이 개선될 그런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경쟁사들과 함께 그 아이스크림 가격을 일부 인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 수익성 개선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더위가 좀 빨리 온 상황인데 아직 장마 전선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빈과 부분의 매출 역시 특히 2분기의 빈과 부분의 매출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크라운 제과의 실적 역시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009년도에 그 해태제과하고 그 영업망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허니버터칩 시리즈로 크라운 제과까지 그 영업력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봤을 때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한 14.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평균이 한 21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비해서 낮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낸 다음에는 이제 부채를 추가적으로 좀 상환할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 역시 추가 상승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죠. 지금 한 20% 정도 편입된 종목인데요.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영업이익이 돈육 가격의 그 하락, 그리고 빙가 가격의 인상, 그리고 분유 수출의 확대로 인해서 점차 일단 좀 개선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또 수익성 개선 외에도 그 롯데 계열사 쪽의 그 매출 확대도 가시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 그 빙가를 포함한 그런 종합 식품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한 2년간 정도는 일단 영업 증가가 좀 다소 좀 느린 면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빙가 부분 역시 롯데푸드가 지금 갖고 있고요. 롯데 3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매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식 뷔페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롯데리아의 그 한식 뷔페 사업인 별미가를 통한 그런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번째로는 롯데푸드도 가정용 간편식 부분의 매출 확대가 좀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역시 지금 같은 업종인 그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평균 PER이 한 27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상으로 한 PER 한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롯데푸드 역시 저평가된 회사라 꾸준히 중장기 투자로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메르스 관련된 기사를 참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도 그 메르스 관련해서 하락한 업종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9년 그 신종플루가 그 유행할 때도 사실 지금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신종플루가 국내에서 그 유행할 당시에 사망자 수는 한 263명 정도 됐었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한 해 사망자 수가 2,000명 이상이라고 보면은 현재 이 메르스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공포는 앞으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이 그 매수 기회로 좀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메르스 영향으로 많이 떨어진 업종은 그 대표적인 업종이 그 소매업, 그리고 관광업, 그리고 화장품업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비교적 좀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항공업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종목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그 한진칼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 한진그룹이 그 지주사 체제로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순환 출자 해소, 그리고 대한항공 지분 취득 등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최종 단계로 그 정석 기업에 대한 그런 투자 부문을 이번 달 30일 기준으로 흡수 합병할 그럴 예정이고요.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그 한진칼에 대한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약 한 30.2%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룹사, 그러니까 대기업을 투자할 때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오너 일가가 과연 어느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모직, 요즘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죠. 제일모직이 오너일가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SK그룹에서는 SKCNC가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진그룹에서는 한진칼이 그런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진칼의 일단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은 그 상당히 좋은 실적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 주 원인은 그 진에어의 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그 저가 항공사들이 대체적으로 그 약간 그 중소형 그 항공사를 들여와서 운행을 하기에 마련인데, 하지만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국내 저가항공사로서는 그 최초로 중대형 기종을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인기 노선 또는 그 주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그 제주 노선 역시 네. 사실 항공료가 좀 비싼데도 불구하고 티켓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 중대형 기종의 보유는 이런 황금 노선 또는 황금 시간대에 많은 이용객을 모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의 현재 총 항공기는 한 13대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6대를 더 늘릴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18개 노선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노선 포함해서 해외까지 한 18개 노선이 되겠는데 이를 한 10개 노선 정도로 지금 추가로 더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한진칼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진칼의 여러 가지 네네. 포인트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매수가 같은 경우 그리고 비중 네.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 10%로 지금 편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시초가 편입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시초가가 금일 종가인 28,800원이죠. 28,800원보다 높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하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한진칼을 보려고 하면은 대한항공도 다소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대한항공의 2분기는 1분기에 그런 일회성 비용인 한진에너지 청산들에 대한 요인들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역시 대한항공의 부분도 수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시장 한마디로 전략 제시해 주시면 어떻게 네. 펼쳐있을까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메르스 등의 그런 악재에 인해서 시장의 지금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주식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일단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전략이 확실히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개선되는 우량주들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전공증권 강남금융센터 문기용 부장과 함께 실전 매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는 글로벌 빅샷들의 투자 해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빅샷 인터뷰 글로벌 그로에게 듣는다. 이번 주